자, 이 시간은 테마 2번 광역 도시계획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됐죠? 자, 우리 교재는 여기까지만 그려졌는데 그냥 보는 김에 여러분 이미지 기억하시라고 전체 다 그려놨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자, 계획 파트가 있고 계획에 맞춰서 이용 개발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계획 파트에서 국가가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국가계획. 누가 수립했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국장 그럴게요.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도시 무슨 계획이 나왔죠? 광역도시계획. 도시 하나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 하나에서 하나하나 구체화시킨다. 도시군 관리계획.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 했는데 기억나세요? 부동산 공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나에게 갑질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갑질,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갑질을 하려면요, 일단 뭐가 형성이 돼야 되냐? 위계 질서가 잡혀야 갑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갑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법은 갑질을 하는 법이라 줄 세우기를 해야 돼요. 근데 줄 세우기를 뭘로 하냐면 대상 범위, 계획의 범위, 국가계획, 전국토, 광역도시계획 2개 이상,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 하나,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 하나의 일부분에 도로, 공원, 광장, 하천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위계질서가 잡힌다고요. 그러면 자, 국가계획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니까 2개 이상의 도시, 광역, 도시 하나 기본계획, 그 하나의 일부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계획을 이렇게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모두 포함했으니까 아빠, 부모의 지위를 갖는 게 누구? 국가계획, 부모.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집안의 첫째, 기본계획은 둘째, 관리계획은 셋째.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위계질서 잡혔나요? 아빠는 자식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죠? 자식들은 아빠 말을 잘 들어줘야 되죠? 부합해야 되죠? 국가계획과 하위계획이 충돌하면 당연히 국가계획이 우선하겠죠? 부모가.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 기준이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의 부합,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부합. 이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할까요? 당연히 광역도시계획 우선하겠죠? 올해 기출됐던 문제죠, 이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충돌하면 당연히 기본계획이 우선하고 2번과 3번을 묶어서 이름을 도시군 계획. 여기까지 위계질서는 잡아놓고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읽어요.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구체화시키는 거였죠? 이렇게 자, 자꾸 읽어주시고, 자,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 그걸 뭐라 불렀죠? 광역계획권. 실제로 존재하는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경기도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경기도에는 31개의 시 또는 군이 있어요. 그래서 31개의 시군, 서울특별시 32개, 인천광역시 33개를 묶어서 자, 33개의 도시를 묶은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어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그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그걸 광역도시계획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획 파트에서 첫 번째 무슨 계획이 나왔어요? 국가계획. 그 다음에요,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됐죠? 그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라 그랬어요. 그때 단어 하나 설명할게요. 여기는 광역도시 뭐가 됐어요? 계획. 여기는요, 광역계획권, 권역. 두 단어가 약간 쓰임새가 다른 거 아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은, 범위는 지정한다 그래요. 계획은 수립한다 그래요. 수립하는 사람을 수립권자, 지정하는 사람을 지정권자. 단어 구별하세요. 범위는 지정, 계획은 수립. 그러면 요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려면요, 광역 계획권의 지정, 두 개 도시가 선택돼야 그 두 도시에서 광역 도시계획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 계획권의 지정, 후 광역 도시계획 수립. 권역은 지정, 계획은 수립. 요 단어까지 구별하고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 의의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광역시예요?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시가 아니고. 자, 법적 성격. 방금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이죠? 두리뭉실하겠죠? 애매모호하겠죠?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개괄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이라 일반 국민을 구속한다 안 한다?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면 소송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격. 자, 그럼 이제 광역계획권의 지정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구별이 될 게 지정과 수립인데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정은 상급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 거기 있는 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어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그 상급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러면 수립은 누가 할까요? 수립은 방금 제가 내가 그랬죠? 그걸 바로 터득해 버리세요. 수립은 시도에서 나는 누구죠? 시도 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은 형이 하는 거고 상급자인 국장이 하는 거고 수립은 내가 하는 거예요. 시도의사가.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암기해야 되지 내용을 암기하지 마시라고. 자, 두 번째, 요건 행간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뭐라냐면 도의 관할구역입니다. 도의 관할구역이란 말은 도지사가 다스리는 도시입니다. 도의 관할구역. 누가 다스린다고요? 도지사가 다스리는 도시. 도의 관할구역. 여기 어딜까요? 시 또는 군이 되는 거죠. 도의 관할구역은 시 또는 뭐라고요? 군. 그러면 자, 시 또는 요 의미만 좀 기억하세요. 도지사가 다스리는 도시 관할구역. 어디다? 시 또는 군. 요 행간의 의미를 읽어주시고. 그러면 시 또는 군에서 지정은 형. 시군의 형은 누구예요? 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립은 누가 해요? 내가. 시에서 나는 시장, 군에서 나는 군수, 둘이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광역도시계획 주출제 포인트. 자, 지정은 누가 한다? 형. 수립은 누가 한다? 내가. 요 가장 기본 원리에서 시험 문제는 풀어내는 겁니다. 올해 기출문제도 요거였고, 도에 관할고요. 시장군수가 수립이 도의사 수립으로 틀린 문제로 나왔으니까요. 수립이냐 지정이냐를 구별하시면 돼요. 수립은 내가, 지정은 형. 요 원리만 정확하게 터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120페이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더라. 자, 거기 지정 목적에서 위하여 동그라미,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자, 법률에서 이건 그냥 법률 전체 이야기야. 위하여 하고 나오면 앞에는 무엇이라고요? 좋은 말씀. 목적이니까 암기하지 마요. 거기 뭐 읽으면서 두 개의 사회도시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비롭고 위하여 좋은 말씀 끝. 위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단어는 전부 다 뭐예요? 좋은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위하여 지정한다 돼 있고요. 자, 지정하고 나니까 수립 나오네. 수립. 누가 수립? 내가 수립. 자, 같은 도의 관할구역이랍니다. 같은 도. 행간의 의미가 뭐죠? 시군이란 말이죠. 시군에서 수립. 내가 누구? 시장군수. 시도면 수립. 내가 수립. 누구? 시도의사. 그러면 지정은요? 지정은 누구죠? 형. 시군에서 형은 도지사. 시도에서 형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그냥 바로바로 보자마자 지정, 보자마자 수립. 누가? 내가. 이게 딱 객관식의 출발이에요. 기초고, 센 기초고. 근데 법학은 기초가 되면 바로 시험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게 법학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군수, 시도의사 하고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장군수나 시도의사가 계획을 수립했으면 다음 단계. 자, 시장군수는 제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라고 3년 내 승인 신청. 승인 신청이 뭐냐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 신청하는 거. 숙제 검사. 그럼 시장군수는 3년 내 누구에게 승인 신청해야 될까요? 승인 신청은 상급자, 형에게. 몇 년 내? 3년 내. 3년 포인트는 시도의사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몇 년 내? 3년 내 승인 신청. 우리 공법책에 승인 신청을 몇 년 내에 하세요라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만 있어요. 어디? 여기. 요 광역 도시계획만 승인 신청을 3년 내에 하랍니다. 광역 도시계획만. 아, 지금 눈에 보이나요? 광역 도시계획만 3년이네. 삼광, 딱점이네. 고 쳐보잖아. 고 하시잖아, 고. 광색의 삼광. 여기만 딱 3년입니다. 자, 도의사와 국장에게, 자, 승인청을 3년 내에 해야 되고, 하지 아니하면 형인 도의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계획하면 누가 수립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예, 여기 수립권자 전부. 이제 조금 더 기본 이론 강의 들어가면 확장 들어가는 거죠. 네, 기초 이론이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자, 광역도시계획 내용.
광역도시의 내용 보시면요. 전부 다 광역거시기, 광역머시기, 광역거시기, 광역머시기 되는데 광역도시계획 내용 4번에 뭐 또 들어가 있더라? 경관계획도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뭣도 있어요? 경관계획 하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국가계획 하면 누구죠? 국자. 그 다음에 공법에서 각종 계획 수립 기준 그러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무슨 기준 그럼 다 누가 정해요? 국장. 뭐 이런 거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립 승인 절차가 등장합니다. 자, 먼저 계획을 수립하려면요.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자, 지방의 의견 청취하고 이렇게 수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기초조사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려면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됐죠? 기초조사 했으면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랍니다. 기초조사 정보체계란 말은 전산화 시키라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업데이트는 몇 년마다? 5년. 계획을 수립하려면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자,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하고 그에 대한 업데이트 몇 년마다요? 5년마다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기초조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를 개최해야 돼요. 뭘 개최해요? 공청회. 이렇게 공청회는 여기 보세요. 구리 시민께 답을 구합니다. 여기 주민 공청회 장면인데 도시를 재생 전략하기 위해서 자 공청회 하는 과제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이분들을 전문가 그럽니다. 누구라고요? 전문가. 여기 있는 분 뒤통수 보이죠? 뒤통수가 뭐죠? 주민. 하여 이렇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공청회.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주제자 이럽니다. 주제자. 오늘이 공청회 일자면요. 오늘보다 14일 전에 1회 이상 공고합니다. 공청회는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생략이 안 되고 필수사항이고.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자, 공차로 갈 때, 공청회 공차로 갈 때는요. 주전자를 들고 와야 돼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돼요. 주전자를, 주제자, 사회자. 볼보이가, 워터보이가 주전자를 며칠 전부터 들고 다녀요? 14일 전부터 들고 다녀야 돼요. 공차로 갈 때는 뭐 들고 와요? 주전자,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 타다면 반영해야 한다.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몇 회 이상 공고? 1회 이상. 이게 공청회 과정. 자, 이제 공청회까지 거치고 나면 자, 지방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립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좀 잠깐 설명할게요. 지방의 의견 청취는 친구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수립했어요. 그럼 시장 군수는 시의회,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도의사가 수립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속한 행정구역 있죠? 이렇게 뒤에다 의회만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도지사는 시장, 군수의 의견도 청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장, 군수의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수립 단계예요. 그래서 수립하려면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의견 듣고 수립하면 돼요. 절차가. 이런 절차를 암기하는 거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려면 조사하고 여기에 의견 청취하는 거죠. 여기는 주민과 전문가, 여기는 지방의회. 해서 이제 협의하고 심의해서 승인. 이제 승인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시장 군수는 누구에게 승인 신청했죠?
시도의사. 시도의사는 누구한테 승인 청했죠? 상급자.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뭘 아셔야 되냐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은요 이렇게 됐어요. 이원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국가, 지방정부는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는 일을 하지 않고 국가는 장관,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하는 거고 지자체는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 나면 중앙기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 나면 지방기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정부 조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듯이 요 협의를 해주는 게 행정기관의 장이 해주거든요. 근데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에 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있고 중앙정부 소속에 지방정부에 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승인하기 전에 심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읽어주세요. 협심. 협의하고 뭐요? 심의. 협심. 요 심의를 해주는 기관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뭐냐면요. 자문.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낼 때 독재, 독단을 펼칠까봐 그걸 막는 게 협의와 심의입니다. 그러면 자 승인 내기 전에 협의와 심의를 하는데 자 도지사와 국장이 있죠. 이때 협의는 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이것도 중앙정부에 두는 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정부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두는 거예요. 하여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협의 심의가 중앙이 되는 겁니다. 자, 도지사가 승인을 냅니다. 도지사는 지방기관이죠. 그럼 협의도 누구? 지방행정기관의 장, 심의도 누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에서 법이 실수를 해가지고 지방자를 안 써요. 협의에서 이렇게 협의 심의된데 여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거예요. 지방자를 안 써주니까. 관계된 행정위원회 장, 여기는 중앙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 여기는 중앙, 지방 이렇게 되는 거. 그걸 알고 읽어주시라고. 여기는 중앙, 지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관 나오면 중앙 찾으시고요. 자, 도의사나 시장 호수 나오면요 지방 찾으면 돼요. 중앙 없으면 지방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해서 승인 나면 송부해주면 이제 우리한테 공고 열람 30일 이상 공고 열람하면 계획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에요. 자, 다시 한번 분리해 볼게요. 계획 수립하는 과정은 크게 자, 수립 단계, 승인 단계, 수립 단계, 승인 단계, 알려주는 과정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수립하려면 조사하고 이야기 듣고 승인하려면 협심, 송부해주면 공고, 열람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핵심 확인학습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문제가 무엇을 물었는가? 1번의 키워드 1번은 지정을 물었습니다. 뭘 물었다고요? 지정. 그럼 지정을 물었으면 지정은 누가 하는 거죠? 빨리 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형이 누구죠? 시도의사가 아니고 국장.
이렇게 고쳐야 되죠. 형이 지정하니까. 지정은 형. 이 문장을 그대로 놓고 맞게 하는 방법은 이 지정을 수립으로 바꾸면 돼요. 수립해야 한다. 누가? 내가. 이렇게 되니까. 고치는 방법은 다양하죠. 지정할 수 있다를 맞게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되는 거. 수립을 맞게 하려면 시도의사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문제 풀 때는 지정이니까 누구 차지해요? 형. 근데 형 나왔어요? 내가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틀린 문장.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하면서 또 객관식 푸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틀렸죠? 광역시가 아니고 뭐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단어가 비슷하고 속지 마세요. 광역시는 도시 하나,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의 도시. 3번. 위계질서입니다. 광역도시에 수립된 지역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자, 기본계획과 광역도시의 내용이 다르면 얘가 첫째, 얘가 둘째니까 누가 우선해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하죠? 광역이가 기본보다 우선합니다. 기본계획 우선한다. OX, X. 네 번째, 국가계획 그랬습니다. 국가계획 하면 대표 선수가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겁니다. 맞는 문장이죠? 다 X만 해놓으면 경각심이 없어가지고 가끔 하나씩 이렇게 O가 들어갈 거예요. 됐나요? 예. 자, 5번째,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에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데요. 자, 여기 뭘 물었어요? 여기는 수립 물었죠. 1번은 2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지정 물었으니까 누가 되는 거고? 형. 수립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그럼 내가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에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시, 도, 지, 사. 이렇게 처리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기본적으로 묻는 게 지정은 누구? 형. 수립은 누가? 내가. 이걸 묻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 뼈대입니다. 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의 뼈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것은 어느 도시의 특성을 파악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면은 저하고 이제 돈 되는 땅 찾는 거 실무 강의를 배울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걸 수업 시간에 할 수가 없는 게 서울 플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만 이것만 1000페이지입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게 기본계획이라는 보여주기 딱 좋아요. 자, 서울 플랜을 보니까 자, 서울 도시계획 구상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심으로 서울의 특성을 파악해서 한양, 도성, 역사, 문화, 강남, 영등포, 여의도 3개 축을 서울의 3도심으로 개발하겠다. 여러분 아마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영등포, 여의도. 영등포, 여의도 쪽을 우리 개발 축에 두겠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7개의 광역, 창동, 상계, 청량리, 왕십리, 잠실, 용산, 강화산, 대림, 상암, 수세, 마곡, 지금 제가 부르는 곳들 전부 다 아파트 값이 치솟은 자리 드릴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방향이 제시가 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12지역, 연신내 불광부터 시작해서 12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답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게 기본계. 그 도시의 특성을 파악해서 3도심을 정하고 7광역 중심으로 12지역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의 특성을 파악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무슨 계획이다? 기본계획.
그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 토지이용, 기반설, 공원녹지, 경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까지도 들어가요. 어디에? 기본계획에. 요거 잘 봐주세요. 기후변화가 어디에 나온 이야기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니까 그걸 뚫어 하는 게, 뚫어에서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를 갖고 가는 거죠. 그게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까지는 방향 제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계획 파트에서 국가계획 공부했나요? 자, 국가가 수립하는 토지용계획, 전국토를 대상하는 국가계획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요, 자, 두 개 이상의 도시,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했고, 이제 뭐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 도시의 특성을 파악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관할구의 특성을 파악해서 방향 제시했습니다. 방향 제시했으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방향 제시는. 있었으면 좋겠다. 도시군 기본계획 의하고 나왔네요. 도시군이 어떻게 되죠?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광역시군은 제외하고, 요 도시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기본적인 동생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첫 번째 줄에 도시군, 두 번째 줄에 기본적인 공간구조의 기본, 마지막 줄에 계획을 말한다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적 성격,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인 우리를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송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행정소송, 행정재송의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계획입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출제 포인트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수립권자와 수립 대상 지역하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자료들이 필요하면 자, 여기 가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진의 공법사랑.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이름이 다 최성진의 공법사랑입니다. 다음 카페는 여기는 꼭 정회원 신청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카페가 자료 같은 거 보기가 편하죠. 섹터가 나눠지니까. 근데 여기 이제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법 광고들이 너무 많아 들어가지고 정회원만 볼 수 있도록 좀 가둬놨습니다. 이래도 들어오거든요. 불법 광고가. 네, 그래서 다음 카페는 정회원 신청을 좀 하도록 이렇게 처리해놨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밴드, 최성진의 공법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밴드는 그냥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통제를 해야 될까 싶어요. 여기도 이상한 광고들이 너무 쪽지로 많이 와가지고. 예, 하여튼 이 밴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여러분 수업했던 자료들을 촬영해서 설명해주고 하루에 매일 한 문제씩 설명해서 강의 한 5분짜리, 5분에서 7분짜리 일주일에 5문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후 수업 자료로 뭐 복습할 문제 줬으면 복습 문제 해설 강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유튜브에다가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합격생들을 위해서 토지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어떤 땅은 조심해라, 뭐 이런 강의도 같이 올려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근데 세 군데 자료가 다 똑같을 거예요. 여기 들어간 게 여기 네이버 다음 카페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보다는 카페나 네이버 밴드를 보라는 이유가 여기는 광고가 안 붙어요. 강의에. 여기는 광고가 붙고. 뭐 자기들이 여기 광고 제거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고, 그게 불편하시면 여기 두 군데는 강의에 광고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입문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 가면은 학원 입문 강의도 올라갈 거예요. 여기에 학원 입문 강의하고 교재 입문 강의가 좀 달라요. 학원은 프린트로 입문 강의고 요 교재 입문 강의는 요 교재 가지고 하는 거라 내용 구성이 약간 다르니까 보완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해 보시라고. 자료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강의 자료까지도. 제가 스튜디오 빌려서 직접 찍고 있거든요. 강의를. 그러니까 그런 강의들 다 올라가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에서 수립권자와 수립 대상 지역 나왔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논점인데, 자, 수립 대상 지역은 그냥 읽으세요. 어디를 대상으로 해요? 도시군. 그러니까 수립 대상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될 것이며, 그죠? 도시군이니까. 그럼 수립권자는요? 특별시에서는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서는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의사,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 이 사람이 수립권자네. 조금만 단어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수립 대상 지역은 도시군이야. 수립권자는 요 도시군의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누구? 대장. 시의 대장은 시장. 군의 대장은 군수. 이런 말 아닙니까?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원수가 관할구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을 수립합니다. 다만 예외, 시나 군은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대토 정하는 다음에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어디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시나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은요 서울, 인천, 경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and 플러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구 10만 이하고, 그리고 시 또는 군이고, 요 요건 4개를 다 충족해야 돼요. 그래야 수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았고, 서울, 인천, 경기가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나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구 20만이면요 수립해야 되는 거죠. 10만 이하니까. 수도권이면요 수립해야 되죠. 수도권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나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데요. 이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담을 내용을 모두 얘가 담고 있어요. 얘가. 여기에 다 포함됐으니까 기본계획, 시나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특히 첫 번째 내용,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도시의 특성을 파악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니까 그 특성 하나 동그라미. 뭐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온다는 거. 두 번째, 기준 하면 다 누가 정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절차 볼게요. 절차. 여러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 똑같습니다. 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이렇게 수립. 특히
기초조사나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준용입니다. 그리고 수립하는데 수립은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했죠? 수립하면 협의, 심의, 그 다음에 승인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해주면, 송부해주면 공고 연락. 그래서 수립 단계, 승인 단계, 공고 열람 단계 절차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방향 제시잖아요. 그래서 절차가 똑같이 돼 있더라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고, 자, 기초조사,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자료출 요청, 자,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 하여야 한다. 업데이트 몇 년? 5년.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고, 공청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14일 전까지 1회상 공고 절대 생략 안 돼. 이런 거 다 그대로 가져다 쓴다고요. 지방의 의견 청취하고 나왔네요. 자, 지방의 의견 청취는 이렇게 특별시장일 때는요, 특별시의회, 광역시장은요, 광역시의회, 특별자치시장은 특별자치시의회, 특별자치도사는 특별자치도의회,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나오면 그 행정구역 뒤에다가 의회만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립하고 나면은 이제 뭐 타러 가냐? 승인. 자, 여기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시청가요?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 신청이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한다. X.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확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국장의 승인받는다. OX, X. 직접 확정입니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자, 도지사가 직접 확정이나 승인하려면 그 전에 협의와 심의, 협의와 심의.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지자체장들이죠. 그래서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중앙 나오면 안 되죠. 과 협의하고, 심의는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여기는 지방자 쓰니까. 해서 승인 나면 송부해주고 우리한테 보내준다. 공고 연락. 며칠 이상? 30일. 그럼 끝이에요. 절차가 똑같으니까. 딱 차이점, 수립과 승인. 요 두 개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 재검토, 타당성 검토인데 몇 년마다 재검토한다? 5년. 공법에 재검토 나면 전부 다 몇 년? 5년. 왜 5년이죠? 대선 주기 5년. 근데 조심할 게 6번이 5년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가 없습니다. 왜 재검토가 없냐면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 너와 나, 우리끼리 약속이죠. 함부로 깨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재검토가 없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반기마다 재검토.
옛날에 1년이었는데요. 반기로 축소됩니다. 6개월마다 재검토 6개월마다. 투기가 너무 성행하니까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꿔놨어요. 그럼 나머지 재검토는 다 몇 년? 5년. 도시군 기본계획 5년. 도시군 관리계획 5년. 성장관리계획 5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5년. 정비 기본방침 5년. 정비 기본계획 5년. 대선주기 5년. 5년마다 국가의 정책이 뒤집히니까. 다 5년인데 광역도시는 없더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성대상지역은 반기마다 재검토 이렇게 엮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학습 문제 1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군, 10만 이하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안 했고 10만 이하의 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7만 명이니까 괜찮죠. 몇만 이하니까 10만. 좋았어요, 문장. 두 번째. 자,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으로부터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서 문서 몇 년? 5년. 5년 내 토지적성 평가나 재취약서 문서를 했으면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서 문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기초조사에는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서 분석이 추가되는 정도 더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5년 내 토지적성 평가했으면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서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청회 개최가 뭐다? 의무. 공청회가 뭐라고요? 의무. 둘 다.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생략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자,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없죠? 없죠? 직접 확정. 시장 군수는 누구의 승인? 도의사의 승인.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이 아니고 직접 확정. 시장 군수만 도의사 승인. 자, 도시마다 재검토는 몇 년마다 해라. 5년마다 재검토입니다. 근데 여기 몇 년 됐어요? 재검토? 10년. 10년마다 관할구에서 재검토. 10년. OX, X. 몇 년마다 재검토요? 5년마다 재검토. 공법의 재검토는 대선주기 몇 년? 5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반기.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 너와 나, 우리끼리 약속이니까 재검토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진행해 볼게요.